네, 오늘은 목요일이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이슈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선 교수, 권영찬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권병윤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슈로 5가지를 꼽아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나오셨는데 자,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탑5 5위 보겠습니다. 5위는요,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전입니다. 지금 차가 한 대 사고가 난 거죠? 오, 사람이었어요? 네. 오, 저건 예, 도로 미끄러움 때문에 오, 갑자기, 추돌 사고고요. 아, 정말 아찔하네요. 어휴. 일은 너무 예. 진짜 조심해야 돼. 자, 자동차 사고 장면을 본 건데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네. 저는 저런 장면 볼 때마다 놀래고요. 네. 볼수록 가슴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네. 겁이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아찔해요. 보면서 아찔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정말 교통사고라는 게 단 한 번의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각종 사고들 많이 접하셨죠? 네. 저희가 매년 교통사고가 한 23만 건 정도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나면 좀 부상 후유증을 또 앓는 분들이 한 17,000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한 70% 정도는 좀 직장을 잃고 예. 또 한 42% 정도는 좀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제 전락하고 또 뭐 한 23% 정도는 뭐 이혼 등 가정 파트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삶을 전체를 바꿔놓는 아주 큰 사고죠. 네. 그 기억에 남고 특히나 안타깝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좀 저희가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음주운전 사고로 그게 그렇지. 허망한 죽음을 네. 당하시거나 또는 어린아이들 그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뉴스를 접할 경우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을 몇 번 네. 보는데 더욱더 중요한 건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정말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네. 지금 말씀이 가장 가슴 아픈 게 교통사고로 내 가족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고가 가장 가슴 아프다 이러셨는데 그럼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매년 교통사고가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지금 미세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렇지만 저는 2017년 이후 한 2년 정도 교통사고가 아주 20% 이상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다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3,349명 정도로 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는 한 11%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네.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 숫자는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만에 20%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아마 최근에 저희가 이제는 뭐 이 교통이라든지 이제는 이 보건 또는 전 산업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교통안전 시설 같은 것이 이제 대폭 확충되고 또 이제는 국민들의 이런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만큼 이런 교통 관련 법규도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큰 역할을 해준 것으로서 보입니다. 네. 교통 관련 법규 제정 이 이유도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주요 교통안전 개정 법규가 뭐가 있었는가? 네. 먼저 2018년에 시행된 것은 어. 전좌석 안전대예요. 정말 잘했어요. 네. 저게 2018년 9월에 이제는 전자석 안전띠가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전년도까지는 그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이렇게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저는 9월 이후부터는 좀
뭐 도심에 있는 도로라든지 일반 도로 모든 도로에서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네. 이 안전띠가 교통사고를 주는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저희 공단에서도 이 실험을 해봤는데 한 60km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네. 사고를 냈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아이고. 경우는 80% 이상이 중상 또는 사망이 화면 보세요. 저 튕겨져 나가잖아요. 어우, 저게 진짜 생각해봐. 아우, 세상에. 그 또 일부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오해하고 계신 것이 이제 뒷좌석이 굉장히 이제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는 서울대 병원에서 저는 2만 명의 그 교통사고 사망 통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앞좌석, 조수석 같은 경우는 안 맸을 경우에 한 5배 정도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네. 뒷좌석은 오히려 9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뒷좌석의 그 안전띠 착용률이 좀 저조한데요. 네. 이것이 정말 네. 뒷좌석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중요하다. 이것은 꼭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아셨으면. 네, 또 네. 이 사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2006년도에 상대방 차가 음주 상태에서 그 차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야. 그때 당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사실 저희 다른 가족이 뒤에 있었는데 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예. 안전벨트가 도로의 생명줄이란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게 아무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저만 병원에 좀 있었네요. 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다. 그렇죠. 그걸 실감할 네. 수 있었고 2019년에는 윤창호법 윤창호법. 네. 그리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이게 2019년에 시행이 됐어요. 윤창호법이라는 건 음주운전 관련이죠. 맞습니다. 2019년 시행이지만 예. 사고는 2018년 9월 25일에 부산에서 벌어집니다. 윤창호 씨가 22살 청년인데 네. 고려대를 다니던 촉망받는 청년인데 군복무 중이었어요. 제대를 얼마 앞두고 이 추석 연휴에 이 명절 휴가 나온 거예요. 네. 네, 네. 그랬다가 도로에 서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아이고. 사망에 이르게 됐거든요. 네. 그때 저는 이 국회에서 법 제정해달라. 네. 그 윤창호 씨 학교 친구도 만나고 했는데 네. 구호가 하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예. 그 결과 이 법이 만들어졌죠. 네. 네, 네. 엄하게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이제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그때 도로교통법하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네.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음주 단속의 기준과 네. 그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0.05%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이라면 이것이 0.03으로 강화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네.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이것은 전 3년 예.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이제는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한 2-3잔 정도 소주 마시고 이제 운전하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한 잔만 마셔도 그럼요. 예. 이게 아주 큰 이제는 처벌 기준에 이제는 해당되는 예. 잘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좀 기억하실 건데 2018년도 여름에 더울 때 그 어린이가 이제는 그 승합차에 갇혀가지고 질식사하는 맞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13살 이하의 그 어린이를 운송하는 그 차량에서는 한 정차를 한 3분 정도 할 때는 그 맨 뒷열까지 이제 가서 그 이렇게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경고음이게끔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운전자가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10살, 7살 두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은 모든 학부모님 비슷한 마음일 텐데 그 이후로 통학버스에 갇혀서 좀 안 좋은 사건을 당한 일이 좀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나서는 그런 사고는 좀 많이 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렇지만은 저는 아직도 그 어린이 운송 차량이 그 이런 난폭이라든지 불법 운전 등 이런 거에 의해서 한 100여 명 이상이 아우,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상해라.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금년 5월 달에 그 운전자의 그 운행 행태를 기록하는 이제는 운행 기록 장치 장착을 또 의무화시켰습니다. 예, 그렇군요. 2020년입니다.
올해예요, 올해. 네. 민식이법. 아. 그렇죠. 민식이법. 기억나실 거예요. 네, 네. 2019년 9월인데 충남 아산에서 9살 민식군이 네. 이 스쿨존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보고 동생과 함께 네. 길을 엄마 하면서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는데 신호등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쿨존 내에 운전을 더 규범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이 추진되게 예. 됐죠. 아, 네. 기억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울면서 아, 맞아요. 이렇게 네, 네. 찾아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막 이런 모습 뉴스에도 나왔었죠. 네네. 그 저희가 이제는 일종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이제 스쿨존이라고 통상 네.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제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을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신호등이라든지 가속 방지 카메라 설치 또는 저는 뭐 보차도 보차도를 좀 분리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저는 설치를 저는 의무화했고요. 아 거기서 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과거에는 뭐 1년 이상에서 지금은 뭐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또는 뭐 벌금형도 뭐 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까지 이렇게 굉장히 좀 강화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민식이법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뭔가 이런 논란 네, 나오고 있어요.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지금 논란이 있어요. 네. 사실은 운전자 과실로 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가 입게 되면 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걸 반대할 국민은 없어요. 네.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운전자 과실은 없는데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온다든가 네. 그렇죠. 해서 불가피한 사고가 났는데 징역을 꼭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 법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네.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이 제정된 거는 도로에서 약자인 어린이하고 네, 네. 보행자 보호하자 네, 이런 네, 취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개정하자 이런 청원이 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부의 재량권이라는 게 있어서 네. 무조건 뭐 명목적으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재판이 벌어지는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황을 보고 이 피고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판례들이 좀 쌓이게 되면 이런 걱정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적어도 도로 위에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네. 있다. 네, 네. 이런 입장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이 둘을 중학교를 책임져 보니까요. 이 30km 왜 이해가 중요하냐면은 네.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라도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 그래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2021년 내년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도시부 속도 하향인데 안전속도 5030 이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 그 안전속도 5030은 그 우리 도시 지역에서의 최고 속도를 50km로 제한하고요. 아. 또는 저는 이면도로나 이런 생활도로에서는 그것을 30km로 줄이자. 네. 아, 이런 취지에서 저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고가 좀 많이 나고 또 보행자가 많은 이런 도로에서는 이 속도를 줄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예. 사람이 보이면 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또 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속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얼만큼 중요한지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도로 위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속도는 얼마쯤일까? 실험은 직선 도로를 달리다 빨간 신호가 켜지면 제동을 하며 안전한 옆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차선 위에는 고가를 세워서 반응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시속 50km로 달려봤습니다. 신호를 발견하고 운전대를 돌리기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속 60km 조건에서 똑같은 주행을 해봅니다. 시속 10km를 올렸을 뿐인데 고가를 피하지 못하고 4개나 쓰러뜨렸습니다. 제동을 시작한 지점에서 완전히 차량이 멈추기까지 달린 제동 거리도 1.5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실제 주행 중이었다면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거나 충돌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10km를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동거리라는 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사고와 안전주행을 가르는 작은 차이, 시속 10km가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숫자로 보면 그냥 단지 시속 10km 차인데 저렇게 어마어마하네요. 아, 예. 예. 그 저희가 저는 뭐 도심에서 50km로 제한하는 것은 해외 그 선진국의 그 주요 도시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좀 상당히 효과를 본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엔에서도 교통 안전을 갖다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속도를 줄인 정책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도 이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실험을 해봤더니 60km에서는 중상 이상 다칠 확률이 92% 거의 뭐 다 다친다고 보시면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한 10km 정도만 줄여도 한 20% 줄어든 한 70%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15km, 30km 정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중상 이상 다칠 확률은 15% 이하로 떨어진다. 뚝 떨어지네. 네. 그래서 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이 사고 피해 정도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나라 교통사고의 특징이 보행자 사고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자 사고인데요. 이것은 외국 선진국에서 3배 이상 이렇게 높습니다. 보행자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에 비해서는 교통 약자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것이 이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 아주 지름길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부는 지금 지자체 140곳에 시설 개선 사업비 217억 원을 지원하고 안전속도 5030 도입 추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면서 이 부분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훈 이사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지켜줘 함께 지키면 우리 모두 안전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야 절대로 안 돼요 졸음운전 길을 건널 때 스마트폰 안 돼요 난폭운전 신호 위반 위험해 이른 차 탈 땐 안전모를 꼭 써요 함께 지키면 우리 모두